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2차전지 상승 시그널이 하나둘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히 알고 있지만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OEM사의 이 손익분기점 도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기차 역성장에 대한 탈피, 세 번째로는 불확실성 요소에 대한 해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EM사의 이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OEM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기사로 접했을, 그리고 오늘 2차전지에 대한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던 내용이죠. 바로 GM입니다. 이 미국의 대표적 완성차 업체인 이 제너럴 모터스 GM이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면서 전기차 부분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달을 하면서 주가가 10% 정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국내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되면서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큰 폭의 오늘 회복세가 나왔죠. GM이 이날 실적 발표에서 이 분기 매출이 487억 8천만 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블룸버그의 추정치인 446억 9천만 달러를 아주 크게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2.96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2.44달러를 크게 웃돌았는데, GM이 이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차 부분에서도 현재 약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GM이 경쟁사로부터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뺏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신규 고객들을 끌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거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M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 부분이 이 손익분기점에 근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GM이 올해 약 20만 대 전기차를 생산 판매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미증시 끝나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테슬라의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 테슬라 역시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국내 이 관련 기업들 역시 좀 더 추가적인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전기차에 대한 훈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 저가 모델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EV3 같은 경우도 신기록을 세웠고,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 1위까지 도달을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저가형 전기차가 얼마나 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 전기차에 대한 신규 모델이 16종인가 12종인가 25년도에 나오는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추가적인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덧붙여서 봐야 될 게 바로 이 전지박과 동박이죠. 이 전지박과 동박이 3분기 실적에는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실적 발표를 봤을 때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지만 4분기부터는 이 북미와 유럽 쪽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현재 4분기, 즉 지금 10월 달부터도 계속해서 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전지박과 동박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따로 영상을 촬영을 했었던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미 말했던 거니까. 얼어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온기도나 캐즘 극복 조짐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유럽의 차기 집행이 요직에 전기차 인사 포진, 이 친전기차 인사가 포진되면서 이 OEM사들 노력도 역시 눈길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유럽연합의 이 집행부인 친전기차 인사가 내정되고 주요 완성차 업체인 전기차 사업 친화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기차 극복에 군부를 떼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개된 이 유럽의 차기 집행위원단에서 전기차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수장으로 탄소 감축과 그린 산업 확대에 적극적인 인사가 줄지어 내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 배출이라던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OEM사들, 이 자동차 판매사들 같은 경우는, 이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 선정한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줄어들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OEM사들도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내연기관차는 계속해서 팔아야겠고, 근데 이거를 못 팔게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정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OEM사들은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OEM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겁니다. 야, 너네가 이렇게 규제를 정해놨는데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잖아. 그럼 너네가 우리한테 혜택을 줘야지.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잘 협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유럽 내에서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활이 스멀스멀 다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보다는 일단은 독일이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진행을 하는지 그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을 봐야 되는데, 9월달 이 유럽의 자동차 데이터를 봤을 때 전체 80만 9,163대에서 순수 전기차가 13만 9,702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어, 10% 정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지난 5개월간 내내 이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근데 이 5개월 만에 이 역성장을 탈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다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21만 3,443대로 전년 대비 1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도가 된다고 한다면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불확실성 요소입니다. 자, 불확실성 요소라 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바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미국의 대선이겠죠. 네. 현재 미국 대선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이게 지금 폴리마켓이죠. 이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64%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럼 2차 전지가 좋지 않을 거다. 뭐 IRA를 트럼프가 폐지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이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 트럼프는 IRA를 폐지를 못할 것이다. 공화당이 가장 많은 수혜를 봤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여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님께서
이야기를 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정말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전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모두 다 장악을 해야 되고, 특히 상원의 경우에는 60석 이상을 차지를 해야 합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수가 60석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현재 구도에서는 어떤 당도, 이 공화당도 민주당도 상원 60석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 의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산 조정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이 규정은 1974년에 법제화가 되었고, 세입과 세출, 부채 한도 관련 법에 대해 연간 각 1회씩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대부분이 법이 이 세 항목에 대해 복수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집권당이 통상 1년에 한 개 정도의 법안을 예산 조정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물론 이 바이든 역시 IRA를 이 법안으로 입법화 시켰습니다. 트럼프 때는 텍스 커스 앤 잡스 액트가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상하원을 다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안 통과는 기껏해야지 2가지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은 2가지 정도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IRA도 폐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요. 자, 우선은 트럼프가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게, 트럼프가 2017년도에 먼저 통과시킨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텍스커스 같은 그 부분, 이 효력이 2026년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입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가 남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 한 번의 기회를 IRA를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을 할까, 그에 대한 의문점을 좀 던져주셨습니다. 현재 이거를 무력화시키는데 과연 실익이 있을까? 공화당 내에서도 이미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은 상태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공화당 의원에서도 18명이 이 IRA를 폐지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서명을 제출을 하고, 의장에게 서명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 IRA에 대한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구들이 대표하는 데가 바로 공화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후에도 그 지역을 계속해서 선거를 보고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혜택을 아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자리라던가 그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걸려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함부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이러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과거 이 트럼프가 백악관을 장악을 했을 때, 오바마가 입법한 이 5년간의 풍력과 태양광 보조금에 대해서 반대 입법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시스템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바마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경고를 해주셨는데, 이 말에 너무나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부분이죠. 네. 어떠한 부분? 경합주가 여러분들 자동차,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제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도 굉장히 많죠. 그 부분에 대한 이 표심을 얻어가기 위한 선거 전략일 뿐이지, 이 부분이 너무 확실시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해리스 같은 경우도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의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해리스가 상원 의원을 재임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전기차에 대한 의무화를 본인이 입법화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향이 강한데 왜 전기차 의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거만 보더라도 지켜지는 공약들은 없습니다. 거의 다 없어요. 그냥 선거 때 그냥
유세를 펼칠 때 하는 이야기들일 뿐이에요.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바보가 선거를 진행을 하는데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이거는 선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정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불확실성 요소 자체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악재를 이미 선반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죠. 시장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와 그리고 불확실성 요소 해소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하나의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앞으로 이 산업이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종목들이 먼저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러한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과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 자리를 잘 만들고 있는 기업들, 실질적으로 밑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을 추려 놓은 다음에 내가 앞으로 뭐 2배, 3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여러 가지 이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이 상승 시그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하나하나 제가 다 따로따로 이미 많이 다뤘었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거를 취합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